안녕하세요. 감귤오렌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제가 영상에서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어드레서블 에셋 시스템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설명은 나중에 하고요. 바로 만들어 보고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대충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생성을 할 프리팹을 만들어 줄 건데요. 게임 오브젝트가 아니고 캔버스를 먼저 하나 생성을 해주고, 네, 거기다 이미지까지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하나 만들고, 우리는 역시나 펭수 이미지를 넣어줄 겁니다. 자, 적당하게 비율을 조정을 하시고 이 이미지를 프리팹화 시켜서 일단 원본은 삭제를 해주시고요. 네, 우리는 이것을 이 프리팹을 어드레서블로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름은 대충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저번 시간과 다르게 직접 코드네임으로 이렇게 로드를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해서 바로 로드를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그렇게 세세하게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지금 바로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여기 있네요. 네, 어드레서블 에셋을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고 바로 에셋 reference 그리고 이름은 대충 ref 이렇게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퍼블릭이 아니라 우리는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serialized field를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외부에 사용을 할 게 아니기 때문이죠. 네, 바로 이것을 이 에셋 레퍼런스를 바로 입력을 하고 이렇게 닷 찍은 다음에 instantiate async 그리고 괄호 여기까지 하시면 사실상 거의 다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인자를 넣어줘야겠죠? 인자를 보면은 이렇게 끝에 parent 부모의 오브젝트를 넣을 것인가를 물어보는데 이거 말고도 이렇게 바로 오버로딩된 다른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보면 포지션 그리고 쿼터니언의 로테이션 그리고 뭐 부모의 트랜스폼 뭐 이런 식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을 사용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부모 객체에다가 넣어줄 거기 때문에 부모 객체를 받아와야겠죠. 그래서 똑같이 serialized field 사용을 해주시고요. 게임 오브젝트 저는 obj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장명을 이렇게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이런 거는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바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parent의 트랜스폼을 입력해 줘야 되니까 트랜스폼을 입력을 해 주시고요. 요 뒤에 instantiate world space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안 쓸 거기 때문에 입력을 안 해 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걸로 우리는 모든 코드를 작성한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지금 딸랑 하나, 둘, 세 줄. 굳이 따지면 요거까지 네 줄을 썼네요. 자, 이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 봅시다. 캔버스에다가 지금 만든 이 코드를 스크립트를 넣어 주시고 이 스크립트를 넣어 주셨다면 부모 오브젝트가 될 녀석을 본인으로 이렇게 전 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asset reference라고 했던 변수는 이렇게 자동으로 드롭다운이 생깁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막 검색 기능도 있기 때문에 오타로 인해서 실수를 할 일이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자, 우리가 만들었던 프리팹이 이렇게 목록에 보이시죠? 바로 선택을 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실행을 하면 바로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딸랑 4줄 쓰고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2D는 그러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3D 환경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너무 크니까 자, 우리는 3D 프리팹도 하나 만들어야겠죠. 대충 테스트라고 우리가 또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만들면은 안 보이니까 3D 오브젝트에서 재미나게 생긴 게 캡슐. 그나마 좀 재밌게 생겼으니까 이 캡슐을 위치를 000으로 바꿔주시고 각도를 살짝만 틀어볼까요? 키보드 E를 눌러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라이팅이 없어서 이렇게 평면으로 나오는데 조금 입체감을 있게 하기 위해서 라이트를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니까 조금 3D 느낌이 나죠? 위치도 너무 가운데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위에다가 놓아 볼까요? 사실 이걸 어디 놓든 큰 의미는 없는데 원래 대충 이 정도에 놓을게요. 크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한 3 정도에 놔둘게요. 자, 우리는 이 캡슐을 똑같이 프리팹화 시켜주시고요. 원본은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계속 써도 되는데 괜히 헷갈리니까 테스트 3D 해서 또 이렇게 대충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만들었던 이 친구도 똑같이 어드레서블 체크를 해주시고 코드를 작성을 합시다. 스타트에다가 역시나 똑같이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어드레서블 asset을 사용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asset reference. 네. 그리고 이름은 똑같이 ref라고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serialized field 바로 이렇게 해주시고, 자, ref.instantiate async 그리고 똑같이 하는데 우리는 아까 여기서 부모의 객체를 넣어줬죠. 정확히 말하면 부모의 위치값을 넣어줬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그 생성될 위치를 정해 줄 겁니다. 그래서 자, 들어가시면은 우리는 아까 쓴 게 요거였죠. 이번에는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 벡터와 쿼터니언 그리고 부모의 위치 이런 거를 받아주는데, 돌아와서 부모의 위치는 넣으면 당연히 그 부모의 자식으로 들어갈 거고요. 안 넣으면은 그냥 제일 상위에 배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따로 바로 방금 전에 했던 예제에서 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상속 개념은 넣어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한 말이 좀 많은데 보통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쓸데없는 말이니까 네, 그냥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요즘에. 자, 네, 위치 값을 넣어줄게요. 벡터라고 쓰면 안 되죠. new 벡터 3 그리고 위치 값을 저는 임의로 아까 0,3,0이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네, 0,3,0이죠. 근데 0,3,0에 넣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0,-3,0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쿼터니언, 즉 회전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쿼터니언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각도에는 오일러 각도와 쿼터니언 각도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일러 각도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각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X축으로 30도, Y축으로 60도 이런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 다 오일러 각도고요. 쿼터니언 각도는 조금 달라요. 근데 왜 이게 어떻게 다르냐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것보다 사실 왜 이게 그러면 똑같은 각도를 표현하는 방식인데 사용을 해야 하냐,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이라도 더 영양가 있고 빠를 것 같아서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일러 각도를 쓰지 않고 이런 코드에서 쿼터니언 각도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핵심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 짐벌락과 연산 속도 때문입니다. 짐벌락이 뭐냐면 우리가 오일러 각도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각도에서 하나의 각도가 잠겨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의 축이 예를 들어서 X축이 잠긴다던가 Y축이 잠긴다던가 Z축이 잠긴다던가 해서 그냥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쿼터니언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보다도 사실 빠릅니다. 쿼터니언을 사용하는 게 빠른 이유는 우리가 오일러 각도를 사용을 하면 벡터로, 그러니까 이제 행렬로 나타내게 되는데, 행렬로 나타내면 3차원 행렬은 플로트가 16개 가량이 소모가 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사원수 쿼터니언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플롯이 4개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 저렴한 데이터량으로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했던 이유와 같이 빠르고 이런 짐벌락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쿼터니언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대충 우리가 쿼터니언에 대해 알았으니까
계속 진행을 할까요? 자, 쿼터니언의 아이덴티티라는 놈을 사용을 해줄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가져오는 원래 에셋의 회전값을 그대로 가져오겠다. 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 레퍼런스로 받아온 놈을 인스턴티에이트 복제를 한다. 대신에 비동기로 복제를 한다. 생성을 한다. 근데 그 위치는 0, 마이너스 3,0이고 그 회전값은 이 가져온 놈의 회전값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저장을 하시고 돌아가서 아까처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삭제를 여기다 대충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그냥 매니저. 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스크립트를 붙여 넣어주고, 자, 보시면은 캡슐이었죠. 바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와 같이 나온 게 아니라 여기가 0,3,0의 위치에서 우리가 새로 생성했을 때는 0, 마이너스 3,0에 생겼습니다. 자,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0, 마이너스 3, 0 맞죠? 네.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이것을 어드레서블로 생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 이렇게 쓰면 되지 왜 로드 에셋이 따로 있고 인스턴티에이트가 따로 있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최대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드 에셋을 해서 어드레서블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오브젝트를 로드를 했다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고 이것을 필드에 보여주게 하기 위해선 인스턴티에이트라는 함수를 따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씬에 생기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오브젝트를 생성할 거라면 의미가 없다기보다 좀 귀찮은 일이죠. 예를 들어서 로드를 해서 어떤 오브젝트 안에 그냥 이거를 컴포넌트로서 놓는다. 그러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를 어차피 또 이게 인스턴티에이트라는 함수를 써서 밖으로 꺼내야 한다면 이런 반복되는 작업은 조금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이 두 가지 동작을 하나로 만들어서 인스턴티에이트라는 어드레서블 전용 함수를 하나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것들이 하나로 마치 하나인 것처럼 작동을 해서 바로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것은 그냥 로드 에셋에 인스턴티에이트 함수가 더해진 것이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아주 편할 것 같네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어드레서블에서 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급하게 끝나는 감이 있는데 이 영상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가져올지 잘 모르겠지만 또 어드레서블 관련된 컨텐츠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귤오렌지였습니다.